자, 지난 시간에서는 이제 평행이동, 한 점을 평행이동하는 과정에 대해서 살펴봤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하나의 도형, 어떤 자취, 뭐 직선, 대표적인 경우에 직선을 완전히 뭔가 옮기겠다든지, 아니면 이차 함수, 포물선을 통째로 옮기겠다든지, 또는 원을 통째로 옮기겠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제 기존에 있던 자취 자체가 어떤 도형 자체를 이렇게 통째로 옮겼을 때 그 결과물이 어떻게 되나요? 중간 과정은 매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제 결과물만 외우게 할 거예요. 그게 바로 어떻게 보면 이제 평행이동의 이제 공식이 될 텐데, 자취의 방정식에 했던 아이디어를 여러분들이 이해로 해서 그 이해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공식화 시킬 거니까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먼저 미리 얘기한다면 어떠한 도형이 있는데, 어떤 도형이 얘를 하라고 하는 게 뭘 하라고 하냐면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그 다음에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평행 이동을 하랍니다. 라고 한다면 결과는 어떤 식으로 지금 우리가 얻어지게 되면 이 기존 도형에 예를 들어서 좀 어렵겠습니다만 이렇게 표현할게요. x하고 y가 써진 어떠한 도형,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얘기했다시피 이 x, y를 x 플러스 a, y 플러스 b로 이동하는 좌표. 이 좌표를 이 좌표로 이동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b만큼의 평행 이동을 뜻하는 어떤 내용이었어요. 그것을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f라고 이름을 지었을 뿐이에요. 이러한 평행 이동,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평행 이동은 굉장히 기니까 그 평행 이동을 그냥 줄여서 그냥 f라고 표현을 했던 것 뿐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무슨 뜻이냐면은 이 x하고 y가 사용된 어떠한 식이라는 뜻이에요. x하고 y가 사용된 식, 이퀄 0의 걸로 표현된 그러한 식의 뜻입니다. 어떤 평행이동의 뜻이 아니라 그거 좀 조심하셔야 돼요. 그랬을 때 기존의 어떤 x의 자리에, 기존의 y의 자리에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하라고 한다면 x 자리에 x-a를 대입할 거예요. 그 다음에 y 자리에 y-b를 대입할 겁니다. 자, 조심해야 될 게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하면 x 자리에 x 플러스 a를 대입하고 y 자리에 y 플러스 b를 대입해야 되지 않겠습니다라고 이제 분명히 의심을 가져야 되는 게 정상인데, 사실 우리가 결과물은 좌표에 이동하고 도형의 이동을 어떻게 보면 거꾸로 적용되는 꼴로 우리가 결과가 얻어지게 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지금도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왜 이렇게 되냐면, 문제를 보면서 선생님 설명할게요. 문제를 보면서. 예를 들어서 이제 63번 같은 경우는 63번에 어떠한 도형이 있는데, 즉 y는 x 플러스 2라는 도형이 있답니다. 이렇게 해서 y는 x 플러스 2라는 도형이 있답니다. 그런데 얘를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 방향으로 2만큼, 이렇게 될까요? 얘의 잡식을, 그러니까 이 점도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위로 2만큼 이동하면 요 점이 될 테고, 얘로 갈 테고요. 또 여기 있던 놈도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 방향 2만큼 하면 이렇게 가겠죠. 그 다음에 이 좌표도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 방향 2만큼 하면 이렇게 가겠죠. 그렇게 해서 얘네들이 어떠한 새로운 자취를 나타낼 텐데, 그 자취의 식을 찾아 레이시오가 지금 하라고 하는 어떤 그 목적이 될 거예요. 결국은 모양새 자체는 선생님이 2번 설명을 했었죠. 자취의 방정식을 구하는 문제하고 동일하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점을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 방향으로 2만큼 이동시킨 이러한 점들을 찾아내라고 했으니, 선생님이 이 찾아내려고 하는 이 점들이죠. 이 점의 대표점 하나를 선생님이 x, y라고 두고 싶은데 기존에 이미 x하고 y가 써져 있으니까 x', y''로 넣겠습니다. 왜냐면 얘가 바로 기존의 좌표 x, y거든요. 이렇게. 자, 그러면 어떠한 학교 운동장에 x하고 y가 놀기를 x에다가 2를 더해서 y가 되는 이러한 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기존의 x와 y가. 그런데 뜬금없이 갑자기 저기 바깥에서 x'하고 y'이 갑자기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기존에 있던 x, y를 죽이고 x'하고 y' 자기네들끼리 이제 놀고 싶은 그러한 상황, 즉 x'하고 y' 사이의 관계식을 우리는 최종적으로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x'하고 y'이 도구를 가져오기를, 어떤 무기를 들고 오냐면 x가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 방향으로 2만큼 평행 이동한다는, 즉 xy가 어떻게 해요?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 방향으로 2만큼 평행 이동 되면서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 되면서 x 프라임, y 프라임이 된다 그 뜻입니다. 즉 x 이건 좌표죠 좌표.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적용하게 되면 x 마이너스 1이 x 프라임이 되고요. y 플러스 2가 지금 y 프라임이 됩니다. 이렇게 다시 좀 어려우면 다시 설명할게요. 기존에 x, y가 있었는데 뜬금없이 x 프라임, y 프라임이 생겼어요. 이때 이 관계는 x에서 마이너스 1만큼 돼서 x 프라임이 되고 있습니다. x에서 마이너스 1만큼이 돼서 x 프라임이 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y에서 기존의 좌표 x, y에서 2만큼 이동해서 y 프라임이 되고 있어요. y에서 2가 추가돼서 y 프라임이 되고 있습니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서 이 x 프라임하고 y 프라임이 이러한 무기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이 x가 소거되기를 x 프라임 플러스 1로 소거가 되고요. y가 소거되기를 y 프라임 마이너스 2로 x가 소거되기를 y가 소거되기를 이렇게 지금 소거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이 x하고 y 사이의 어떤 관계식에서 이 y가 각각 소거되기를 x가 소거되기를 x 프라임 플러스 1로 소거가 되고요. y가 소거되기를 y 프라임 마이너스 2로 소거되면서 이러한 x 프라임하고 y 프라임 사이의 관계식이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즉 정리하겠습니다. 기존의 x, y가 이러한 자취를 이루고 있었다고 한다면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 방향으로 2만큼 평행 이동을 하라고 한다면 x 자리에 x 프라임 플러스 1로 x가 소거되기를 x 프라임 플러스 1로 소거되고 y가 소거되기를 y 프라임 마이너스 2로 소거가 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은 근데 우리가 결과를 얘기할 때 우리가 x 프라임이라든지 y 프라임의 문자를 쓰진 않고 우리가 어쨌거나 x축, y축에 표현을 할 테니까 여기서 프라임을 떼고 나서 y 마이너스 2는 x 플러스 1 더하기 2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줬죠. 즉 기존의 x에 x 플러스 1이 되고 y가 y 마이너스 2로 바뀌어서 표현이 되긴 했지만 사실은 이 x 좌표가 x 플러스 1 좌표가 되는 것, y가 y 마이너스 2의 좌표가 되는 게 아니라 x 자리에 x 프라임 플러스 1로 대입된 거고 y 자리에 y 프라임 마이너스 2가 대입되는 게 프라임이 떼진 꼴입니다. 좀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마치 기존에 있던 자취가 있었으면 문제에서 어떠한 요구를 했다. 평행이동을 요구를 했다.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의 평행이동을 요구했다. 라고 한다면 x자리에 x 프라임 플러스 1. 그 다음에 y축 방향으로 2만큼의 평행이동을 요구했다. 라고 한다면 y자리에 y 프라임 마이너스 2를 대입해서 그렇게 결론이 얻어지게 된 겁니다. 내용 자체, 배경은 이제 이렇단 얘기예요. 즉, 한 번만 더 해볼까요? 69번 보면 이제 우리가 이제 결론을 우리가 알아냈으니까 그 작업을 통해서 한번 진행 한번 해볼게요. x, y가 x-1, y 플러스 3으로 가는 이건 단순하게 좌표 이동입니다. equal 0이라고 얻어왔던 식. 아까 이런 도형의 식이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이 좌표가 이 좌표로 가는 그러한 평행 이동을 그냥 f라는 이름을 붙였을 뿐입니다. 즉 얘는 무슨 뜻이냐면 x축 방향 얼마만큼이요? 마이너스 1만큼이요. y축 방향 얼마만큼이요? 3만큼이요라고 하는 이런 평행 이동을 표현하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그랬을 때 x-2y는 마이너스 3이라고 하는 놈은 이러한 평행 이동을 통해서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 방향으로 3만큼 평행 이동을 하라고 한다면 어떤 도형이 될까요? 라고 이제 문제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 결론을 얻어냈으니까 있는 그대로 이제 공식화해서 대입할게요. x 자리에 y 자리에 무엇을 대입할 거냐면 x 자리에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이니까 x 자리에 x 프라임 플러스 1. 근데 프라임 미리 떼겠습니다. x 플러스 1. 그 다음 y 자리에 나머지 다 그대로입니다. y 자리에 y 마이너스, 원래는 y 프라임 마이너스 3입니다. 그런데 프라임 떼서 y 마이너스 3을 이렇게 대입한다. 라고 해서 우리가 결론을 얻어낼 거예요. 다시 한 번만 76번 보면 y는 2x의 제곱 더하기 4x 마이너스 3이라고 하는 놈을 x축 방향으로 2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 이동한 도형의 식을 찾아내시오 라고 했네요. 이렇게. 자, 이 참수죠. 이 참수나 다음에 풀게 된 원의 방정식은 특별한 어떤 특징이 있어서 특징이 있는 도형이기 때문에 조금 더 편한 접근을 할 수 있는데 지금은 그냥 공식이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좀 연습하는데 그런 방법을 좀 풀이할게요. 즉 x축 방향으로 2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 하라고 했으니까 이 식을 일단 그대로 쓰겠습니다. y 괄호 쓸게요. 는 2x의 제곱 더하기 4x 마이너스 3인데 x 자리에다가 무엇을 대입한다고요? x 마이너스 2. 사실 x 프라임 마이너스 2입니다. x 마이너스 2. 그러니까 y 자리에 y 프라임 플러스 3. 프라임 떼줄게요. 이렇게 해서 얘를 정리해주면 여러분들이 문제에서 원하는 결과가 얻어질 겁니다. 자, 그 다음에 80번 보면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이퀄 4라고 하는 얘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y축 방향으로 4만큼 평행 이동을 하라고 했네. 그런 도형이 어떻게 되겠느냐. 마찬가지로 원도 특징이 뚜렷한 도형이기 때문에 좀 더 편한 접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있는 그대로 이제 공식을 연습하는 차원에서 기존에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이퀄 4였는데 이만큼 평행이동을 하고 x 자리에다가 x 플러스 3, x 프라임 플러스 3, x 플러스 3, y 자리에 y 프라임 마이너스 4, 즉 y 마이너스 4를 대입해서 정리해주면 되겠네요. 자, 오케이. 자, 그 다음에 87번 한번 볼까요? (87번) 좀 헷갈리기 쉬운 형태니까 잘 좀 기억을 해두세요. 이 87번은 fxy equal 0. 자, 잘 보세요. 이렇게 equal 0으로 써져 있는 도형이라는 뜻이에요. 도형. 직선의 방정식일 수도 있고 2차 함수식일 수도 있고 또는 원의 방정식일 수도 있었을 텐데 물론 다른 것일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간에 x하고 y가 사용된 어떠한 식이라는 뜻입니다. 식 equal 0. 도형의 방정식 어떤 도형이라는 뜻이에요. 도형. 좌표가 아니라 이 도형을 f x-1 y 플러스 3 equal 0으로 평행 이동을 한답니다. 라고 합니다. 자, 이 내용 좀 봐보세요. 이것은 지금 예를 들어서 어떤 내용이냐면 뭐라고 할까요? 직선이라고 할까요? 예를 들어서 2x 플러스 3y 더하기 1 equal 0을 이 기존의 x, 기존의 y가 있었는데 그 x 자리에다가 x-1, 이 x 자리에 x-1, y 자리에 y 플러스 3, 이 y 자리에 y 플러스 3이 대입된 도형으로라는 뜻입니다. 좀 이해되셨나요? x 자리에 x-1이 자리 위치 바꿈, 자리 바꿈? x 자리에 x-1이 위치했고 y 자리에 y 플러스 3이 위치했다. y 플러스 3이 대입됐다. 라고 보셔야 돼요. 좌표 이동이 아니라 이것을 잘못해서 x, y를 x-1, y 플러스 3으로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좌표 이동을 착각하게 되면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 방향으로 3만큼으로 우리가 해석을 잘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얘는 무슨 뜻이냐면 이러한 도형으로 이동했기 때문에 x 자리에 x-1이 대입되었고 y 자리에 y 플러스 3이 대입되어서 나타낸 도형의 방정식이에요. 도형입니다. 도형. 따라서 얘는 이제 무슨 뜻으로 봐줘야 되냐면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이요? 1만큼, 마이너스 1만큼이요. 마이너스 1만큼이요. x축 방향으로 1만큼이요.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이요. 라고 하는 평행 이동이 있었기 때문에 이 도형이 있었는데 이러한 어떠한 미션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러한 어떤 미션을 주었으니 이렇게 우리가 도형으로 적용이 된 꼴입니다. 즉 x축 방향 1만큼 평행이동 했기 때문에 x 자리에 x-1,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을 하고 했기 때문에 y 자리에 y 플러스 3이 대입된 거예요. 즉 이 평행이동을 여러분들이 잘 찾으셔야 돼요. 잘못해서 거꾸로 찾지 말고 좌표라고 인식해서는 안 돼요. 따라서 이러한 평행이동에 의해서 어떠한 도형이 있었는데 이러한 x축 방향으로 1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을 하라고 했더니 3x-2y-4 equal 0으로 요 도형이 얘에 의해서 이렇게 된답니다. 자,
자, 얘를 찾으시오라는 뜻이에요. 얘를 찾으시오. 그래서 사실은 뭐 얘를 이 도형을 거꾸로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 방향으로 3만큼 이동해서 찾아도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냥 선생님이 공식을 좀 연습하는 차원에서 좀 일반적으로 접근할게요. 원래 어떤 도형이 있었냐면 어떤 직선, 당연히 직선이었겠죠. 어떤 직선이 있었는데 이 평행이동에서 이렇게 바뀌었다고 했으니까 이 직선을 ax 더하기 by 더하기 c 이퀄 0으로 일단 표현해줄게요. 이 도형이 얘에 의해서 이렇게 대대를 이 a, b, c 값이 얼마냐 찾는 모양새를 볼 겁니다. 자, 그럼 한번 하라고 하는 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x 자리에 x 마이너스 1을 대입할 거고요. y 자리에 y 플러스 3을 대입해서 얘를 이제 평행이동 했겠죠. 정형이 있습니다. 즉 ax 플러스 by 상수 마이너스 a 더하기 3b 더하기 c 이퀄 0 이렇게 그랬더니 얘가 되더라라고 해서 이제 얘 두 개를 이제 서로 비교만 해주면 되겠네요. 따라서 a 값은 3이고요. b 값은 마이너스 2고요. 이 상수값 마이너스 a 더하기 3b 더하기 c 값이 이 상수항 마이너스 4와 같아야 되니까 a 값 마이너스 3이고 b 값이 마이너스 2니까요. a죠 여기 마이너스 a 값이 3이고 b 값이 마이너스 2니까 c 값은 뭐가 나와요? 5가 나오면서 결국은 기존에 있던 도형은 3x 마이너스 2y 플러스 5 이퀄 0이 이러한 평행이동에 의해서 이렇게 되리라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한 번 더 비교하는 방법 문제 좀 더 볼게요. y는 95번입니다. y는 2x-1을 x축 방향으로 1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했더니 y는 ax 더하기 b더래요. a값 b값 찾으시오라는 뜻으로 볼 수 있겠네요. 자, 하라고 하는 대로 한번 하겠습니다. 이 y는 2x-1을 x축 방향으로 1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하게 되면 y 자리에 y 플러스 3을 대입할 거고요. x 자리에 x 마이너스 1을 대입할 겁니다. 나머지 그대로고요. 즉 정리하게 되면 y는 2x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6이 되나요? 2x 마이너스 5가 되네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평행이동이 됐는데 이런 걸로 표현이 되고 있죠. 따라서 얘 두 개를 비교만 하게 되면 결국은 a 값이 2고 b 값은 마이너스 여기가 마이너스 6이네요. 2x 마이너스 6. b 값은 마이너스 6이 되겠네요. 이렇게. 자, 다음에 121번 볼까요? 121번 보면 이 1, 여기랑 점인데 좌표인데 좌표. 이 좌표를 마이너스 3,5로 옮기는 평행이동이라고 했으니까 이걸 좌표입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해석하게 되면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4만큼 y축 방향으로 5만큼이라고 하는 그런 평행이동이죠. 이런 평행이동에 의해서 이 y는 mx 플러스 n을 옮겼더니 이런 평행이동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4만큼 y축 방향 5만큼 이동했더니 기존의 도형 y는 mx 플러스 n과 똑같더래요. m의 값을 찾으라고 하는 뜻이네요. 그러니까 평행이동 하라고 했으니까 얘는 일단 무시해두고 하나는 대로 하겠습니다. y 자리에 얼마를요? y 마이너스 5를. 그 다음에 x 자리에 얼마를요? x 플러스 4를 대입하면 정리하게 되면 y는 mx 더하기 4m 플러스 n 플러스 5가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4만큼 y축 방향 5만큼 평행이동 했더니 이렇게 나왔답니다. 그런데 얘가 특이하게도 기존의 도형과 동일한데 얘 두 개를 지금 비교를 하게 되면 m하고 m은 당연히 같겠고요. 여기가 이제 비교가 되게 돼요. 요 상수항이 비교가 되면 4m 더하기 n 더하기 5가 n과 같아야 되니까 n은 사라지고 m은 마이너스 4분의 5가 나오나요? 이렇게 해서 m의 값 정도는 우리가 구할 수 있겠습니다. n은 결정을 못합니다. 이렇게 다음에 131번 보면 선생님이 아까 미리 얘기를 했다시피 2차 함수나 원의 방정식 같은 경우는 특별한 우리가 풀이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특징이 뚜렷한 도형이기 때문에 2차 함수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예를 들어서 2차 함수 모양새 이런 모양새예요. 보통 뭐 위로 벌리길 수도 있겠고 얘 꼭지점이라고 해요. 이 꼭지점과 그 다음에 이 폭이 분명히 결정이 돼 있었다고 한다면 평행이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이 볼록이라든지 또는 다른 모양새죠. 모양새는 전혀 바뀌지 않고 무엇만 이 꼭지점만 이동이 될 겁니다. 그 평행이동에 따라서.
즉 모양이 바뀌지 않는다는 얘기는 이 볼록성의 모양, 이 폭이죠, 폭이 전혀 바뀌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또 마찬가지로 원도 어떤 원이 있다라고 한다면 중심하고 반점이 있겠죠. 중심하고 이제 반점이 있을 텐데 이 원을 평행이동으로 아무리 끌고 다녀도 이 모양의 크기, 이 원의 크기, 즉 반지름은 절대 변하지 않고 무언만요. 중심만 평행이동이 그대로 될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지금 도형의 이동은 우리가 도형 자체를 통째로 이동을 하라고 한다면 도형 자체를 통째로 이동을 하라고 한다면 우리가 x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을 하라고 하면 x자리에다 x 마이너스 1을 대입했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x 대신에 x 프라임 마이너스 1이죠. 아무튼 간에 x자리에 x 마이너스 1을 대입했는데 좌표는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을 하고 한다면 3,2라고 하는 좌표는 그냥 얼마예요? 4,2로 있는 그대로 좌표는 있는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좌표는 그대로. 그래서 좌표에 우리가 해석만 하자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주셔도 돼요. 그러니까 좌표만 한번 이동해보자고. 특히 이차원은 꼭지점만, 특히 원은 중심만, 좌표만 이동해도 충분하니까. 자, 문제 볼게요. 131번 보면 y는 x의 제곱 플러스 5라고 하는 어떤 2차 함수가 있는데 특별하게 x축 방향으로 1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 이동을 한번 해보랍니다. 이렇게. 그랬더니 y는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될 테예요. 그래서 a, b, c가 구하라는 뜻인데 만약에 이 도형을 그대로 공식으로 적용하자면 y자리에 y 플러스 3을 대입하고요. x자리에다가 x 마이너스 1을 대입해서 그대로 전개만 시켜서 비교해줘도 돼요. 그런데 조금 효율적인 방법은 2차 함수이기 때문에 얘가 2차 함수이기 때문에 특별한 해석을 한번 해보자는 얘기다. 이 2차 함수는 꼭지점이 얼마입니까? 꼭지점이 0,5죠. 0,5. 그 다음에 2차의 계수. 선생님은 편의상 폭이라는 표현을 쓸게요. 폭이 지금 얼마냐면 1이에요, 1. 그러면 이 꼭지점이 0,5고 폭이 1짜리를 이렇게 평행 이동을 하면 x축 방향으로 1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이동을 하고 한다면 꼭지점이 0,5, 그다음 폭이 1입니다. 얘를 x축 방향으로 1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이동을 하라고 한다면 분명 이런 모양이 될 텐데 폭은 변함이 없을 테고 꼭지점만 얼마예요? 0,5가 이러한 좌표의 규칙에 대해서 얼마? x축 방향 1만큼이니까 1,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이니까 이 5가 2가 되겠죠. 그래서 이 꼭지점만 이렇게 이동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0,5가 이 꼭지점, 그러니까 평행 이동에 의해서 무슨 꼭지점으로 바뀌냐면 1,2가 되겠고요. 폭은 변하지 않을 겁니다. 그 말입니다. 따라서 결국은 우리가 이 꼭지점 1,2와 폭이 1인 2차 함수 식을 그대로 이제 만들어 보면 얘 가지고 우리가 만들어 보면 어떻게 만들 수 있습니까? y는 폭이 1이니까 2차 계수 1을 그 다음에 꼭지점 1,2니까 x-1의 제곱 더하기 2가 되어서 이렇게 우리가 꼭지점의 이동에 의해서도 충분히 2차 함수를 해석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정리하면은 y는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 되나요? 따라서 a 값은 1이고요. b 값은 마이너스 2고 c 값은 3이 나올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2차 함수는 무엇만요? 꼭지점만 이동해도 폭은 변화가 없더라. 꼭지점 이동만 가지고 우리가 2차 함수를 평행 이동 해석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원도 한 번만 더 해서 한번 해봅시다. 139번에 보면 x-2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1의 제곱 이퀄 9라고 하는 놈이 있는데 이 어떠한 평행이동, 그 평행이동이 x축 방향으로 a만큼이네요. y축 방향으로 b만큼이네요. 이 평행이동에 의해서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이퀄 9로 옮겨졌답니다. a값, b값 찾으세요 라고 해서 원래 얘를 만약에 공식화시킨다고 한다면 자취의 방정식 자체를 평행이동을 하고 한다면 원래는 x자리에다가 얼마를요? x-a 이렇게 y자리에 y-b 이렇게 해서 얘랑 비교했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편하게 원이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우리가 결론을 얻어내보면 얘는 지금 중심이 2,-1이고 반지름이 3인 원이죠. 그리고 얘도 표준으로 이미 표현되어 있으니까 얘도 한번 해석해볼게요. 얘는 지금 중심이 0,0이고요. 반지름도 3이래요. 그럼 결국은 이 과정에서 이러한 원으로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반지름 일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중심, 즉 좌표만 해석하면 좌표 이동만 뭐냐면 2,-1이 0,0으로 가는 꼴이니까 결국 x축 방향 얼마만큼이겠습니까?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이었겠죠. 그럼 y축 방향 얼마만큼이었겠습니까? y축 방향으로 1만큼이었었겠죠. 따라서 a 값은
마이너스 2고 b 값은 1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2차 함수나 원 정도는 우리가 좀 편하게 꼭지점이나 중심 해석만 하자 라는 내용을 지금 얘기해드리고 싶어요. 165번도 보면 어떤 원이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이퀄 1이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기억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마이너스 2x 이퀄 0이나 니은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y 플러스 1 이퀄 0이나 디귿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더하기 4x 마이너스 2y 플러스 2 이퀄 0 도형이 혹시나 얘에 의해서 평행이동이 될 수 있느냐의 문제예요. 자, 원은 평행이동 되더라도 무엇은 유지된다고요? 반지름이 유지된다고요. 결국은 중심 당연히 달라지겠죠. 중심 얼마만큼 이동할 테니까. 반지름이 유지되는 걸 진짜 그 뜻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얘는 지금 중심이 0,0이고 지금 반지름 1인 원이죠. 그럼 얘를 표준적으로 표현해보면 x-1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이퀄 1인가요? 그래서 얘는 지금 중심이 1,0이고 반지름이 1인 원입니다. 얘도 지금 표준적으로 표현하면 x-1의 제곱 y-1의 제곱 이퀄 1인가요? 따라서 얘는 지금 중심이 1,1이고 반지름이 1인 원이네요. 얘도 마찬가지로 표준을 표현해보면 x 플러스 2의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 이퀄 얼마인가요? 3인가요? 따라서 얘는 지금 중심이 마이너스 2,1이고 반지름이 루트 3인 원이네요. 따라서 기존에 있던 이 중심 0,0, 반지름 중심 0,0이 얼마만큼 이동하면요? x축 방향으로 1만큼, y축 방향으로 0만큼 이동하면 반지름이 지금 갖고 있으니까 두 도형은 평행이동 관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니은도 마찬가지로 반지름이 똑같으니까. 그런데 디귿 같은 경우는 반지름 루트 3이라서 절대로 이 원은 반지름 1밖에 안 돼. 조금만 크겠는데 얘는 반지름 루트 3인 크기로 도형이 커져버려죠. 따라서 평행 이동에 의해서 옮겨지는 도형이라고 볼 수는 없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도형의 이동편이 어떤 그 자취의 방정식을 새로 찾아내는 아이디어에 의해서 우리가 얻어냈는데 결론만 다시 얘기하자면 어떠한 x하고 y가 사용된 어떤 자취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중요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립니다. 그런데 얘를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 이동을 하라고 한다면 기존에 있던 어떠한 도형 이 x자리에 우리는 x 프라임 마이너스 a를 대입하고요. y 자리에 y 프라임 마이너스 b를 대입해서 우리가 결론을 얻어낼 겁니다. 그런데 프라임은 어차피 뗄 생각이니까 처음부터 떼게 되면 이렇게 해서 우리가 x 자리에 x 마이너스 a, y 자리에 y 마이너스 2를 b를 대입한다 라고 해서 좌표 이동이 어떻게 보면 거꾸로 표현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